지금은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뭐 얼마 전에 그 현대미술관에서 시대정신이란 자이스 가이스트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분단국의 작가로서 태어나가지고 화가로서의 시대정신은 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것이 화가이든 소설가이든 시인이든 연극인이든 음악인이든 예술인은 분단국의 예술인은 그것이 절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리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고뇌에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런 현실을 역사성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뚜룸이라는 작업을 팽창력 뚜룸이라는 그 제목을 놓은 적이 없어요. 팽창력 뚜룸. 저는 송곳으로 이쪽 벽에서 저쪽 벽을 향해서 뚫고 있지만 드릴로 뚫고 있지만 캔버스를 꼬챙이로 뚫고 있지만은 나는 그 뚜룸을 저쪽은 북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은 남쪽으로 생각해요. 저쪽은 좌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우라고 생각해요. 그 남북의 좌우는 이데올로기는 내 신체의 좌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눈, 두 콧구멍, 두 귀, 두 손, 두 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미학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지만 그런 철학,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의 어떤 조형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작품이 시작됐고, 그래서 작품 캔버스를 뚫는 작업, 계속 뚫는 작업이에요. 꼬챙이를 수십 개 스스로 굵은 거 가는 거를 신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뚫고 아마 수천만 번을 아마 뚫었을 거예요. 드릴링이 아니라 펠포레이션. 그러니까 왜 광산에서 하면서 바위를 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뚜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작업을 저는 이제 60년대 대학 때부터 쭉 해왔는데, 제가 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60년대, 66년도 대학 3, 4학년 때 작품이에요. 그 작품 제목은, 공간 핵. 그러니까, 제가 밤에 이렇게 캄캄한데 보면은 달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핵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6년의 작품인데, 상파울로 제가 이제 스페인 비엔날에 1972년에 지명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미협 주최 앙데빵장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앙데빵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스페인 비엔날에 지명을 받았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관전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앙대빵장전 하는 사람은 관전에 대항하는 그런 정신이었죠. 전람회였었잖아요. 그때 거기다 냈어요. 72년에 냈는데 앙대빵당 1회 때죠. 그때 스페인 비엔날로 거기에 내라고 지명을 해줘요. 한국미술협회 IAA인가 거기서 이제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비자에 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대작을 냈어요. 자, 근데 참 공교로운 게, 이 말은 참, 역사성, 피해갈 수 없는 얘기인데, 제 안에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냈는데, 작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달록도 나한테 온 적이 없고, 작품도 오지 않았고, 거기에 카달록도 준 적이 없고, 미협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 경과도 없었고요. 72년에 스페인 비엔날도 74년에 우루과이 비엔날도 작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 비엔날에 우루과이 비엔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협 초창기, 미협이 정치성으로다가 아주 활약할 때예요. 이른바 민중미술이라고 공격한 것도 민중미술을
그림이 아니다라고 한 것들도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른바 순수 미술. 나는 순수와 민중 미술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만이 순수 미술, 분단국이어서 그런지 민중이 없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순수함이 없는 것은 또한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제가 안토니 따피에스 선생을 만나도 그렇고 미로 재단을 이렇게 겪어봐도 그렇고 외국의 유럽에서도 많은 작가들은 민중과 순수를 구별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이제 발상의 가장 포인트가 된 건 언제냐면 1987년에 88 올림픽 포스타 지명을 받았잖아요. 제가 88 올림픽 포스타에 포스타를 그려라. 그 당시에 김기창 다 작고 하셨죠. 김기창 선생님, 남관 선생님, 그다음에 살아계신 분 두 분이 있네. 김창렬 선생, 박서보 선생, 그다음에 저는 제일 어렸고 제 5명이 이렇게 지명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판화 공방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시카고 가서 작업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뭘로 했냐면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포스타 내용을 뭘로 그릴 것인가. 분단국의 작가로서 87년, 88년 이전에는 전부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과 미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사이에 전부 분리해서 올림픽을 했어요. 멕시코 올림픽, LA 올림픽 뭐 등등 전부 분단된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온 올림픽,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국가가 함께 올림픽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상을 해서 제가 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 하고 이제 교보문고를 갔어요. 교보문고 지하실을 가서 이제 책을 뒤졌어요. 발상이 안 나는. 책을 뒤졌더니 그 당시에 지금은 박경리 선생도 분단 문학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이군 분단 문학이 어디 있어? 뭐 이래. 그러나 저는 부정해요. 분단 문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단 소설, 분단 예술. 이름을 붙이면 분단 문학이 이상하지만 시대 정신을 한반도에 존재하는 생물체로서 생존체로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포인트는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희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교보에서 딱 사온 게 한 권이 있었어요. 분단 문학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책에 시고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썼으면 감옥 갔으니까. 네. 김지하고 뭐 그런 사람 다 감옥 가고 그런 것이 교보문고에 진열될 수가 없죠. 지금 그 책이 이제 밑에 화실에 서재에 있는데 분단국의 대화라는 것인데 동아일보 발행 분단국에 대한 소책자예요. 조그만 책자. 거기에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지구상의 분단국의 협정문 같은 것이 쫙 수록된 거예요. 그걸 내가 사왔죠. 내가 제일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 당시 하나 사다가 그래서 이제 본론은 2개의 횃불을 했어요. 2개의 횃불.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O는 긍정적인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긍정적인 것에 극단적인 강조된 건 X랍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표를 하고 다니는데 전부 O가 아니고 전부 X하고 가는 게 이제 그래서 저는 X라는 건 긍정의 표시구나. X라는 것은 두 방망이, 2개의 횃불, 좌와 우의 횃불, 빨갱이와 파랭이의 횃불이구나. 그래가지고 저거 횃불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무지전을 이제 그래서 올림픽 포스타를 하면서 비무장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벽화를 공부를 했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전통 벽화, 현대 벽화 이런 걸 프레스코까지 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벽화 하나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분단된 이곳에 와 보니까 도라산역이 이게 무슨 생태의 그 중심지 도라산역에 한반도의 어떤 그 한이 맺힌 포인트 지점에 가서 정지된 곳이 여기 이게 학고방 같더라고요. 크기만 컸지 이거는 조립식이다 이거야. 집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옛날에 그 저희 철로 남북철 중단된 어떤 옛날 간이역 그 오래된 수백 년 된 역만도 못한 거예요. 냄새가 안 나 그냥. 그래서 주제를 뭘로 또 했겠어요. 생명사상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이죠. 생태, 생명, 자유, 민족, 자연, 생태. 하여튼 그 내가 그 벽화 도라산역 벽화의 제목이지 뭐 그게. 자연, 생태, 생명, 자유 뭐 이런 만해의 생명사상이죠 뭐. 주로 이제 내용은 인체 실루엣, 그림자라는 개념. 사람들은 그림자니까 암흑의 그림자, 어두움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이게 부정적인 데만 생각하더라고. 나는 영혼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무장대 영령, 혼백의 그림자, 한 맺힌 지금 방황하는 그림자.